뭐 아무 때나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더 웃기는 거는 이미 지금 죽은 일왕들의 그 연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좀 일본에 나오는 달력 보면은 달력에도 아직까지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평성 보이시죠? 지랄하고 자빠졌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왕조중심 꿀국사,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꿀이에요. 오늘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연호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고구려 6대 태조왕 때부터 연호를 쓰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연호라는 게 이제 그 나라가 그만큼 컸음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과 대등한 그런 위치에 있음을 알려주는 표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호를 사용했다 이렇게 예전에 우리 국사 시간에 이런 연호에 대한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은 사실 좀 막연한 부분이 있어요. 연호가 무엇이고 또 연호를 사용했다면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인지. 그런데 아마 이제 예전에 배우실 때 이때부터 뭐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약간 짐작은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호를 사용하는 게 아무나 쓰는 게 아니구나, 뭐 아무 때나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느낌은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연호, 그리고 연호와 함께 꼭 등장하는 것이 또 묘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뭔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은 앞으로 뭐 백제라든지 신라, 또 이제 발해, 또 이어서 이제 뭐 고려나 조선시대에 가서도 이 연호, 묘호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하나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연호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연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황제가 한 시대를 다스리고 있음을 의미하는 호칭이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어떤 황제가 이제 기원 후 10년부터 51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를 연호를 뭐 하나를 이제 지정을 하는 겁니다. 뭐뭐 몇 년. 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이제 중국의 황제들 보면은 뭐 명나라의 뭐 홍무제, 뭐 영락제, 청나라에 가면은 강희제, 걸륭제, 옹정제, 이런 황제들, 이런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제 하는 게 이제 다 그런 그 왕이 살았던 시대, 이제 그 뭐 옹정제다 하면은 옹정제가 즉위한 해로부터 죽은 해까지, 그때까지를 이제 옹정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보이시죠? 무슨 제 하고 그것을 가지고선 뭐 옹정 몇 년, 강희 몇 년, 그리고 이제 그 황제가 죽고선 다음 황제가 즉위하면은 또 다른 연호를 내세워서 그걸 가지고 횟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서기 몇 년 뭐 하는 이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런 게 없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횟수를 계산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기원전 몇 년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단군을 기점으로 하는 뭐 단기 몇 년 뭐 이런 것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거의 쓰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게 중국 한나라 때부터 사용된, 그때부터 이제 개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이 이야기가 바로 황제의 영향력이 백성의 그 시간까지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곳곳에 황제의 영향력이 침투한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이 연호는 옛날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없어졌습니다. 당연히 다 이제 서기 연호를 쓰고, 지금 올해는 2020년이죠. 그런 연도를 쓰는데, 아직까지도 연호를 쓰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옆나라 일본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동전 보시면은 몇 년도에 나왔다 하고선 이제 뭐 2020년, 뭐 2018년, 2017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자, 일본 동전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자, 지금 50엔짜리 동전입니다. 100엔짜리고요. 500원짜리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네 자릿수의 연도가 없습니다. 소화라고 써있죠. 소화 44년, 평성 24년,
그 평성 30년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이 바로 그 일본을 다스리고 있는 이제 일본 다스리는 건 아니죠. 상징적인 존재인데 그 일왕들의 연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왕이 즉위한 시점으로부터 연호를 쓰고선 계속 그걸로 연도를 계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에 아직까지도 얘네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작년에 일본에 이제 새로 일왕이 등극을 했죠. 그래서 영화라고 하는 그런 연호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또 새롭게 나오는 동전에는 그렇게 또 표기가 될 겁니다. 동전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좀 일본에 나오는 달력 보면은 달력에도 아직까지도 이걸 쓰고 있습니다. 평성 보이시죠? 더 웃기는 거는 이미 지금 죽은 일왕들의 그 연도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대정. 예, 그러니까 지금 일왕이 명화라고 하는 연호를 쓰는 일왕이 되겠고요. 지금 방금 보신 이 평성이 바로 전 아직 살아있는 일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동그라미 친 이 대정 같은 경우에는 그 전전 일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소화, 바로 그 평성 이전에 평성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그 죽은 일왕들부터 연도를 또 다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써놔요. 우리로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연호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묘호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일단 묘호가 뭔지 볼게요. 지금 용어는 생소합니다만은 왕이 돌아가신 다음에 종묘에다가 이제 놓고서 이제 매년 제사 지내고 하는데 이 종묘에 올릴 때 붙이는 시호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쓰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지 지금 잘 이해는 안 가시겠죠? 네, 무슨 조 하는 뭐 태조, 태종, 세조 하는 이제 그 조자 쓴 게 이게 묘호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저기 세종대왕 때로 간다고 해보세요. 세종대왕이 앞에 계신데 거기 가서 세종대왕 전화하면은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세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세종대왕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붙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 얘기 해봐야 아무도 못 알아듣고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호와 묘호의 이제 간략한 차이를 들자면은 연호는 등극할 때 나오는 그런 이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뭐 무슨 몇 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묘호는 사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지정하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태종 10년, 뭐 세종 12년 이렇게 하는 그런 계산법들은 이제 다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나눠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 실록에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연호와 묘호의 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연호 그리고 묘호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왜 대단할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죠. 연호라고 하는 거는 황제가 등극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연도를 계산하는 거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근데 황제라는 개념부터 아셔야 되는데 황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임금, 왕 이거를 더 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왕 중에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한반도 내에 위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보다 더 높은 존재라는 그런 개념을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중국은 땅덩이가 굉장히 크죠. 이렇게 전체를 이제 다스리는 그런 임금을 왕이라 하지 않고 황제라고 합니다. 이제 진나라를 세운 진시 황제부터 이 개념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다른 말로도 이제 하늘의 아들이다 해서 천자라고도 스스로 그렇게 일컬었죠.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금 이제 중국을 기준으로 생각을 할게요. 땅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이 땅들을 쪼갭니다. 그래서 열 몇 개로 쪼개가지고 나라를 세운 황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아들들한테 이제 그 땅을 하나씩 주죠. 야, 너 둘째, 넌 저기 가고, 셋째, 너는 저쪽 가라. 넷째는 저기 남쪽으로 가고, 다섯째, 너 북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받아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통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던 그런 지방관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관이 왕의 명을 받아서 그 지역의 백성들의 그 삶을 관장하는 정도고 행정을 하는 정도죠. 독자적으로 뭐 군사권을 가지고 뭐 새로 그 지방만의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제후는 진짜 그 지역의 왕처럼 군림을 하면서 당연히 위로는 이제 황제를 받들지만요. 그 지역의 왕으로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는 겁니다.
뭐 군사권도 있고요, 뭐 재정권도 있고 여러 가지. 즉 우리나라의 왕과 같은 그런 포지션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왕들이 다 모여서 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이제 황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왕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을 그 통치하는 권한만 있습니다. 연호, 묘호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호나 이제 묘호 이런 거는 황제한테만 이제 붙여지는 거죠. 무슨 왕 이렇게 붙여지는 것만 가능하겠습니다. 굳이 이게 좀 비유를 하자면요. 지금 오늘날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 뭐 캐나다 이런 나라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연방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각 이제 주들이 있어요. 주들이 있는데 그 주에는 이제 뭐 외교라든지 군사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이 이제 자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교육 제도도 뭐 주마다 다르고 뭐 이렇게 뭐 세금 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법도 좀 다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서울에서 적용하는 법 다르고 뭐 저기 충청도에서 하는 법 다르고 제주도에서 하는 법 다르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지방의 권한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후국은 거기에다가 이제 뭐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따로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